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드디어 역대급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만큼의 종합부동산세가 정확히 찍혀서 여러분의 집으로 지금 만나러 갑니다. 자, 이 종부세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시각이 있죠. 첫 번째, 아예 안 내시는 분들, 당연히 불로소득이고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내야 된다, 대가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적게 내는 분들, 작년에도 냈고 내년에도 낼 건데 이게 뭐 큰 이슈냐, 대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고요. 세 번째 부류는 이미 작년에도 많이 내신 분들, 올해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향돼서 내게 생겼습니다. 적게는 뭐 2배 수준, 많이는 3배 수준까지. 작년에도 많이 냈는데 많이 낸 세금에서 그 정도 배율로 세금이 증가했습니다.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더 내야 되고 지금도 부족하고 아예 최대 세율에서 2배, 3배 더 매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이들은 적폐 프레임이 쓰여져 있을 뿐, 다른 사이드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무주택자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임대해주는 순기능을 하고 있는 공급자들입니다. 자,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공급자의 원가가 올라가면 소비자가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주제가 좀 자극적입니다. 이혼하거나 나쁜 임대인이 되라. 자, 이렇게 세금이 폭증하게 되면 결국에는 방법을 찾겠죠. 대응 전략을 찾을 겁니다. 근데 그 대응 전략이 많지 않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의 이 폭증이 가져올 시장의 영향과 그리고 그들의 대응 전략, 시장의 영향까지 오늘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하단에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강의와 매물 정보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12.16 대책 이후부터 종합부동산세 크게 올라간다 매번 얘기가 나왔었죠. 이제 실제로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역대급 종합부동산세 계산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정확하게 얼마인지 찍혀서 여러분 댁으로 발송이 됩니다. 자, 단순하게 보자면 서울의 2주택자의 경우에는 몇천만 원에서 1억 이상까지도 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 수천만 원, 억을 넘기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수천만 원 정도 부과가 예정이 되고요. 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지금 벌써 이제 고지서가 도착하게 되면 이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조세 저항, 여기에 대해서 소송 움직임,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일단은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야 될 대응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사를 봤더니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76만 5천여 명입니다. 엄청 많죠? 자, 이게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2020년 66만 명 정도였고요. 66만 7천여 명. 근데 여기서 10만 명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얻어지는 세수도 역대급이에요. 보면 20년이 1조 8천억 정도 수준인데 이번 예상 추정가는 5조 7천억 정도입니다. 3배 정도죠, 3배. 300%가 좀 넘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 11억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이 정말 역대급이라는 거죠. 자, 수치적으로 한번 볼게요. 2019년, 20년, 21년 3년의 변화입니다. 자, 부과 대상자 52만 명에서 66만 7천여 명, 그리고 76만 5천 명으로 이때도 13만 명이 늘었네. 또 10만 명이 늘었네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19년에서 20년 넘어올 때 28%가 증가했고요. 이때 또 넘어오면서 또 거의 20%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세수 증가 한번 볼게요. 세수 증가. 자, 1조 2천억에서 19년, 20년 넘어올 때 1조 8천억 정도 수준으로 44%가 증가합니다. 자, 근데
20년에서 21년 넘어오는 거 보세요. 1조 8천억에서 갑자기 무슨 트리플 퀀텀 점프를 해버리네요. 그쵸? 5조 7천억 원. 이건 추정가입니다. 예. 2020년에서부터 계산했을 때 317% 정도의 수준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지금 여러분들께, 무주택이신 분들께 주택을 제공하는 분들이 앞으로 내야 될 원가라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자, 이 종합부동산세는 항상 논란이 따르는 세금입니다. 양도세 중과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시절에는 있다가 어느 시절에는 잠깐 중지되었다가 다시 부활하거나 이런 세금입니다. 자, 일단 종합부동산세를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부자세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상위 2% 정도만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를 두고 또 모 국회의원은 국민의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 그러니까 뭐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근데 지금 여태 데이터 보여드렸잖아요. 계속 납세자는 늘어나고 있죠. 50만 명, 60 몇만 명, 지금 뭐 76만 명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 지금은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도 금액 기준으로 잡잖아요. 9억에서 11억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앞으로 더 증가할 수 있죠. 98%가 아니라 뭐 2%가 아니라 4%, 5%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예, 그래서 국민의 대다수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해서 그게 과연 사회의 정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소는 대를 위해서 죽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아예 뭐 그냥 주택 다 뺏어서 나눠주지 뭐 다를 게 뭐예요. 그쵸? 자, 일단 이 종합부동산세를 더 올린 이유도 그래요. 명분이. 기존에도 종부세를 내는 분들은 고가주택을 많이 쥐고 계신 분들, 말 그대로 정말 부자들, 이런 분들은 이미 많이 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적폐 프레임하고 웬만한 옆 동네 철수나 영희 엄마까지도 주택이 2개, 뭐 빌라 뭐 3개, 뭐 이 정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를 내게끔 만드는 상황인 겁니다. 네, 뭔가 잘못된 거죠. 네, 정말 부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택을 몇 개 들고 있었다고 해서 세금을 이렇게 살인적으로 징벌적으로 올려버리는 거죠. 그게 빌라건 오피스텔건 간에 상관없이 그렇게 세율을 올렸죠. 정말 단순무식하게 세금 세율을 올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방금도 얘기 드렸지만 빌라를 여러 개 쥐고 있는 사람도 종부세를 내게 생겼어요. 종부세가 많이 올랐고요. 자, 이분들이 들고 있는 이 소형주택은 무주택자분들 중에서도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 사는 주택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원가가 오른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내년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또 5%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내년에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더라도, 뭐 안 오르거나 소폭 하락하는 정도라고 쳤을 때도 내년에 내는 종부세는 더 올라가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는 수준이죠. 자, 아무튼 고가의 주택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다주택자, 빌라나 오피스텔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이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크게 증가했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예정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점은 뭘까요? 지금까지 뭐 종부세 안 냈습니까? 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안 팔잖아요. 안 팔잖아요. 양도세 중과를 종부세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팝니다. 자, 양도세는 한 번에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종부세는 스멀스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인간 기본 습성이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 방에 뚝뚝 떨어져서 내가 그 손해보는 수준 가야지 손절을 생각하는 거지 아직까지 이득을 보는 수준이면은 안 팔거든요. 안 팝니다. 자, 그래서 뭐 양도세 중과를 제어받지 않는, 그러니까 원래 들고 있던 집값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종부세 때문에 팔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러니한 게 뭡니까? 생각 없이 또 이렇게 세금 올린 건데, 자, 일단은 다주택자 중에서도 보시게 되면 고가주택도 마찬가지야. 자, 재건축 시장.
지금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양도 불가잖아요. 그쵸? 재개발 어떻습니까? 관리처분. 양도 불가잖아요. 양도 불가한 상태인데 못 파는 상황인데 어쩌라고 뭐. 예? 그냥 내라고요? 그냥 카운터 펀치 계속 맞으면서 코너에 몰려가지고.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사실. 예. 자, 그래서 못 팔게 만들어 놓고 또 안 팔게 만들어 놓고 종부세를 낼 방법을 어떻게든 이분들은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일단은 내고 조세 저항을 하고 소송을 하더라도 일단 낼 건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 이슈가 조세 저항, 이제 소송이나 이런 부분인데 이것보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또 역대급이란 단어가 또 나오는 게 바로 공급 부족입니다. 역대급 공급 부족이잖아요. 특히 서울. 자,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부르는 게 가격이에요. 임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는 게 가격이에요. 지금 제가 저번 시간에도 올려드렸지만 매매와 전세는 바닥을 기고 있지만 월세는 오히려 계속 오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월세가 또 세입자들 입장에서도 지금 메리트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폭등한다니까요. 네, 똥이란 수준까지 올라가요, 월세도. 자, 공급이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오른다? 요새가 이렇게 크게 오른다? 원가 상승이고요. 결국 전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르는 게 값이니까 전가하기가 쉽죠. 공급이 없으니까. 공급이 막 많으면 부르는 게 값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세입자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결국에 내년 시장은 뻔한 겁니다. 자, 전세 물량은 더 줄어들고요. 이 해칭, 세금 해칭을 위해서 반전세 물량과 월세 물량이 더 늘어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세로 내놓는 경우에는 폭등으로 저는 귀결된다. 예, 결국 세금의 폭증은 거주비의 폭등으로 귀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역대급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예, 별거 없다고 했잖아요. 몇 개에게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종합부동산세를 드라마틱하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일단 세대 분리죠, 세대 분리. 인별과세니까 재산을 나누고, 인별로 나누고, 그리고 세대를 분리하는 방법이 최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두 가지. 이혼, 증여. 자, 이제까지의 종합부동산세를 가지고는 세금 얼마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그러냐라는 게 이해가 안 갔죠. 근데 이렇게 2주택자인 경우에는 뭐 1억 수준으로, 3주택이면은 이제 몇억 수준으로 나오잖아요. 연봉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이혼이. 아니, 무슨 세금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번에는. 1조 8천억 정도 세수가 5조가 넘는 정도로 317%가 상향되는 상황이라니까요. 자, 실제로 정말 이혼으로 주택 나누면은 세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어느 정도 낮아지는지 아세요? 자, 억 정도 내야 되는데 몇백 수준으로 내려가요. 이혼한다고 해서. 그리고 두 번째, 증여죠, 증여. 주택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가능하죠. 예. 증여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인별과세 되고 세대 분리하게 되면은 예, 세금 낮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양도세보단 낫잖아요. 그 정도죠. 자, 근데 이 물건들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증여, 이혼까지 무릅쓰면서 한 매물을 팔까요? 아니죠. 일단 기본적으로 증여를 얘기를 했을 때 5년 그 밑으로는 양도가 안 되죠. 예, 매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양도세로 넘어가니까. 자, 근데 증여하는 주택들 어떻습니까? 다 10년 이상 가져갈 좋은 똘똘한 놈을 증여를 해요. 앞으로 계속 물린다는 소리예요. 계속 잠기는 거예요, 매물이. 자, 그리고 이렇게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든 세금 내야죠. 세금 내려면 뭐 밑에를 조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임대를 지금에는 온전한 전세라고 쳤을 때 전세금을 크게 상향하거나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내는 거지. 그렇죠? 뭐 세 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 3천, 3천, 3천씩 올려가지고 종부세 낸다던가. 전에는 그렇게 됐어요. 지금 1년, 1년 오면서.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낼 거냐. 예. 그랬을 때 전과는 다르잖아요. 이번엔 정말 많이 오르니까 2배 이상 수준으로 오르니까 기존 임대 금액을 최고치로 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고치로. 예.
먹히는 만큼. 자, 앞으로 내년의 상황입니다, 이게. 예. 내년에도 이제 이번에 종부세 받아보면 적응하게 되거든요. 아, 내가 내년에 이만큼 받겠구나. 올해는 깜짝 놀라실 건데 내년에는 적응할 거예요. 그러면 발 빠르게 또 대응 전략 펼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역대급 종부세를 관련해서 시장에는 어떠한 대응 전략들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이 세입자분들은 어떠한 상황을 겪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댓글 누르시면 제 블로그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블로그로 오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도 많으니까 이웃 신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란부동산 놀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